분석 상황에 대한 위니캇의 견해. 위니캇은 분석 상황이 개인적인 주관성을 탐색하고 재생시킬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완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분석가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처럼 환자의 주관성을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하며 환자의 경험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욕망의 깊고 주관적인 차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해서 환자는 외부 세계의 요구들로부터 보호받는 피난처를 제공받는다. 그는 분석 상황 안에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으며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는 어떠한 연속성이나 순서도 요구되지 않으며 비통함과 단절의 상태가 용납된다. 그럼으로써 분석가가 분석 상황을 통해 환자는 좌절되었던 자기의 발달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분석가와 분석 상황은 참다운 자기가 출현하기에 충분히 안전한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비통합과 단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의 원초적인 경험은 응집력 있는 자기나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우리는 여러 경험들을 하는데 이게 통합된 경험이라기보다는 아이의 이고나 셀프가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는 양육자라고 할 때는 보통 어머니죠. 어머니가 대체 자아나 보충 자아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비통합과 단절 상태 속에 있지만 그래도 존재의 연속성이 어머니에 의해서 확보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이는 어머니의 눈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하루 동안 경험했던 것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아이는 그냥 또 나가서 그 잊어버리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어머니가 다 통합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이고가 서브스티튜트 이고나 혹은 컴플리멘터리 이고 어떤 대체 자아나 혹은 보충 자아 역할을 해주는 이 시기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직 응집력 있는 이고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초기의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임상가 역시도 내담자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내담자가 자기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꼭 논리적이 아니고 모순되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뒤죽박죽이 돼서 아까 한 얘기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아니면 두 세션 전에 한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할 때도 그것을 직면시켜서 전번에 얘기 혹은 조금 전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다른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너무 주지적으로 현실 직면을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안아주는 환경, 담아주는 환경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위니캇 얘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위니캇은 분석 상황을 그 전의 이론가들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생각했다. 프로이트에게 환자의 문제는 비밀과 기억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환자의 자유현상을 통해 분석가는 그러한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환자의 기억을 재구성하며 환자 자신의 내적 저항을 드러내고 그것을 수정할 수단을 제공해준다. 결국 치료는 그렇게 해서 밝혀진 갈등을 일으키는 유아적 소망들을 포기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위니캇에게 있어서 환자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의 원천이 제거되고 떨어져 나가는 내적 분열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특정한 갈등이나 욕망 그리고 기억들에 있지 않고 경험을 형성하는 전체적인 방식에 있다. 분석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태행은 옛날의 욕망들을 떠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거의 자아의 욕구들의 출현을 촉진한다.
위니캇은 환자가 강력한 자기 회복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결핍되었던 환경적 특성을 제공하도록 주도적으로 분석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그는 분석의 내용과 해석보다 환자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자기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서 위니캇이 보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경험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경험을 조직하는 어떤 방식, 어떤 양태 이런 걸 중심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경험을 오거나이즈하는 주관적인 체험들을 주관적인 경험들을 조직하는 이런 것과 객관적인 경험을 조직하는 것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주관적인 어린 시절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는 주관적인 경험 중심으로 경험을 구성하고 경험을 조직해서 조직하는 어떤 양태가 주관적인 것에 비중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는 내가 생각해서 어머니가 출연한 게 아니고 어머니는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조직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조직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조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단순하게 이건 어떤 경험의 조직 양태, 조직 방식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단순하게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철학 쪽에서도 주관주의 철학과 객관주의 철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이런 경험을 어떻게 오거나이즈 하느냐, 경험을 어떻게 조직해서 인식하느냐 하는 것들의 차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 그게 말하자면 의존적인 상태에서 독립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경험의 조직 방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주관적인 경험의 조직 방식과 객관적인 경험의 조직 방식 이 두 가지가 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 조화되지 않고 어느 사람은 자기의 주관적인 조직 방식대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이분은 스키조이드한 상태에서 자기의 판타지에 따라서 평생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외부 현실이 어떻건 자기가 사는 내적 세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 생활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이런 분들은 어떠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세상을 잘 살아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대신에 내부의 세계가 황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면 완벽주의, 강박주의, 완벽을 추구하는 강박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또 상황에 처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내면 세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외부 현실과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외부 세계에 모든 촉박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생긴다고 보여요. 그래서 객관적인 세계와 주관적인 세계 이것은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 두 세계 속에 사는데 이 두 세계를 잘 조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어쩌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돕는 목회자나 사목자나 어떤 상담자, 분석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쳤을 때 오는 폐해들이 어떻게 개개인에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분들을
그런 불균형 상태로부터 균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